익명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고 싶으실 때는 특히 이렇게 행정적인 것 절차와 관련해서 익명으로 이메일을 하고 연락을 하고 싶을 때는 꼭 이클래스를 사용해 주세요. 네, 뭐 저희 강의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뭐 수업 관련된 내용은 뭐 이메일로 익명으로 보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 답을 하는데 그 행정적인 부분들을 그 익명의 이메일로 보내시면 그거는 제가 학생이 보낸 건지 아니면 그 저기 외부의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음해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보낸 이메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익명으로 보내고 싶으시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메일 하셔도 되고 뭐 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업 내용 이외의 것들은 익명으로 보내고 싶으시면 꼭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익명으로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그럼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쇼킹 모형을 볼 텐데요. 어, 워커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면 쇼킹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쇼킹을 했을 때 자신이 얻는 어떤 편익과 이익과 쇼킹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때 자신이 얻는 편익 혹은 이익이 있겠죠. 이 둘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더 높은 효용, 높은 편익, 높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킹을 할 때 더 좋으면 쇼킹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 더 좋다면 그렇지 않겠죠. 제가 그 지금 중간 시험을 설계하는 것도 쇼킹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어떤 학생,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것이냐 저지르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학생, 사실을 적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적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적발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쇼킹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쇼킹을 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도록 적발되는 비용은 사실 거의 제로에 가깝겠지만 혹시 주변에 여러분 혹시 문자나 이런 걸로 누가 이번 중간 시험 볼 때 누가 함께 뭐 앉아서 했다더라 뭐 이런 거 여러분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그 제가 저기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정말 저 주변에 아는 경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친구의 집에 B라고 하는 친구가 가서 어, 뭐 시험을 같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A라는 친구의 집 주변에 CCTV 이런 거 제가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그 학생을 완전히 매장시켜 놓으려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첩보라도 여러분 입수하시면 첩보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그러면 어, 제가 뭐 얼마나 그 제가 아는 저희 친구들이 협조해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이제 경찰인데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한번 가리지 않고 이거는 경찰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거 모든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시험도 지금 온라인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건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 대학 사회에서 여러분 제보를 해주시면 그렇게 비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감추고 싶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A와 B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A와 B 두 사람 중에서 나는 얻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둘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 사람은 조금 얻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한 사람은 조금 얻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비밀은 금방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럼 제가 어떻게든 이제 뭐 수사기관에 연락을 해서 그 주변에 그 A라고 하는 학생의 집에 B라고 하는 학생이 이렇게 들어가는 비슷한 시간대에 이렇게 출입하는 장면을 제가 CCTV 같은 걸로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뭔가 크게 사회적인 문제를 제가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렇고요. 쇼킹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노동자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고요. 여기서
효용이 단순히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 기대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셔킹을 했을 때 이제 적발될 확률이 있잖아요. 적발이 될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걸리면 혹은 확실하게 걸리지 않으면 이제 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expected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정 확률로 걸릴 수도 있고 일정 확률로 걸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 효용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B라고 하는 것은 셔킹을 할 때 얻게 되는 편익이다. 이렇게 셔킹을 할 때 얻게 되는 뭐 효용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편익이다, 뭐 베네핏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적발될 확률이 바로 P입니다. P는 셔킹하는 사람이 적발될 확률 P. 그래서 적발되지 않을 확률이 1 P겠죠. 그 다음에 기업은 적발된 워커를 반드시 파이어합니다. 누구든 잡히면 무조건 파이어예요. 해고합니다. 그 다음에 웨이지는 W고 이건 이제 이 웨이지는 지금 기업과 한 명의 워커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의 거래되는 임금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해고하는 회사가 이 워커한테 셔킹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워커한테 지급하는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워커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셔킹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W 스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웃사이더 옵션인데요. 만일 워커가 이 회사에서 해고가 되어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 해고되면 바로 다른 회사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해고되면 실업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바로 회사를 옮겨서 다른 회사에 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받게 되는 급여 수준 W 스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워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워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첫 번째는 그냥 워킹을 하는 경우, 일하는 경우. 두 번째는 셔킹을 하는 경우. 워킹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W만큼 받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잘못 표현했는데요. 이건 그냥 유틸리티고요. 유틸리티. 워킹을 할 때는 셔킹을 하지 않는 경우의 효용은 급여 W만큼을 받기 때문에 그때의 효용을 제가 UN이라고 했고요. No shocking의 뜻입니다. N은 no shocking. UN의 효용을 얻게 되고 만일 이 사람이 셔킹을 하게 되면 걸릴 확률이 P라고 했습니다. 셔킹을 하게 되면 일단 B만큼의 베네핏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걸리면 피해 확률로 걸리잖아요. 걸리면 이제 다른 회사로 옮겨서 W 스타만큼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P 곱하기 W 스타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저기 셔킹하다가 걸려서 잘렸는데 바로 다른 회사에 갈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 W 스타를 다르게 부르면 됩니다. 이 사람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고 얼터네이티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파이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뭐 얻게 되는 소득의 가치 이렇게 뭐 표현을 했는데요.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연장을 해서 지금 단순한 셔킹 모형을 이제 연장 혹은 확장을 해서 다른 이슈들을 같이 볼 거예요. 그때 이제 W 스타가 다른 회사로 옮겨서 받게 되는 급여 수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조금 불편하면 그냥 해고된 사람이 받게 되는 회사 바깥에서 벌게 되는 뭐 소득 혹은 뭐 얼터네이티브 이렇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만일 적발되지 않으면 1-P의 확률로 임금 W를 받게 되겠죠. 이게 바로 셔킹을 하는 사람의 기대 효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셔킹을 해서 걸리지 않으면 임금 W를 받고 셔킹을 했으니까 B만큼을 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셔킹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P의 확률로 적발이 되면 이제 해고가 되고 해고가 되면 W 스타만큼을 얻게 됩니다.